이정훈입니다. 여러분들 히틀러를 얘기할 때 히틀러의 직책을 총통이라고 그러시죠. 총통. 히틀러 총통. 총통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대만의 대통령 차이잉원을 뭐라 그럽니까? 총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시진핑은 뭐라 그래요? 주석이라고 그러죠. 우리 대통령은 프레지던트,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이제 중국의 주석이나 우리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 대만 총통이 전부 다 프레지던트예요. 그러면 히틀러도 프레지던트냐? 아닙니다. 거기는 의원내각제 국가였어요. 그러면 총리가 넘버원이죠. 그런 국가의 국가 원수로 실권 없는 대통령을 두죠. 두 사람은 따로 합니다.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통자에다가 총리의 총을 따서 우리가 총통으로 번역하고 있어서 자꾸 프레지던트로 하는데 착각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수령이라고 그러죠. 지도자. 우리 옛날에 박정희한테도 영도자라고 그랬어요. 이승만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전두환도 영도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북한이 위수 김동. 지도자가 수령이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 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은 일동지. 지금 친구는 그냥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만 나가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공화국입니다. 북한도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이 뭐예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인데 우린 근대화로 번역했습니다. 근대화되는 거는 왕정을 끝내고 지도자를 교체하는 정치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세습을 하면 안 되는데 초기에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해먹어요. 이승만이 해먹으려다가 4.19로 아웃됐죠. 박정희도 5.16으로 해먹고 끝까지 가려다가 11.16으로 끝났죠. 전두환 씨가 뜻밖의 내가 무조건 단임한다고 하면서 단임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치적인 제대로 된 근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DJ 같은 사람들은 평생 할 수도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도 못하는 거예요. 전두환의 정치적 역량을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푸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2번 해먹고 총리 내려갔다가 다시 대통령 1번 하고 개원해갖고 또 더 하여서 지금 나이 70입니다. 만으로. 35년까지 하면 84세까지 하나? 죽을 때까지 해먹는 거예요. 이 영구집권이죠. 이승만의 길을 가는데 저기 잘못하면 사유가 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도 이번에 개원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하고 가장 심한 게 누구냐? 이북입니다. 이북은 아들 손자로 내려갔잖아요. 공화국이라면서. 이건 사실상 왕정 국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냐? 저 왕정을 타도하는 게 근대화고 그게 시민혁명입니다. 그게 서양에서 프랑스 대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전쟁 다 그게 왕정을 붕괴시키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을 해방시켜야 되는 건데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자들이 스스로 총통, 수선을 수령이라고 하는 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수령 중에 하나인 푸틴이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서 러시아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우크라이나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걸 토대로 우리의 안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화국 대통령은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군 최고사령관이 대통령이에요. 국가 권력을 임금이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왕정이에요. 그러면 현대 국가는 뭐냐? 나는 군사권만, 너는 세금 걷는 권한만, 너는 재판 권한만 이 쪼개버린 게 공화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힘 있는 놈이 최고죠. 두 번째는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이 최고겠지.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사람이 최고이다 보니까 통수권자가 전체 지도자를 대표해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사실은 군 최고사령관. 그래서 지난번에 김대중 씨나 우리 노무현, 문재인 씨가 갔을 때 북한군 의장대가 어떻게 합니까? 경애하는 지도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이렇게 나와요. 그게 최고사령관이 통수권자라는 뜻이에요. 우린 통수권자라고 그러죠. 대통령이 원래 군의 최고사령관인데 군복 입고 하게 되면 군부 독재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민간인이 여러 가지 분야를 하다 보니까 군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갖습니다. 그게 NSC라고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구성원은 대통령, 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돼 있거든요. 이게 미국 시스템인데 미국은 여기서 뭐가 더 들어가는가 하면 미국의 ICBM 핵폭탄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십니까? 혹시 아세요? 국방부일 것 같죠? 우리로 얘기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부가 합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전쟁 싸우는 거는 군인들이 주먹질하고 거기 쏠 수 있는 이런 거는 과학자가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걔네 법에 따라서. 두 번째, 이번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미국이 어떻게 한 방 먹였어요. 스위프트. 국제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 다 쫓아내버리니까 러시아가 지금 부도난다는 얘기 나오죠. 이게 뭘로 하는 거야? 돈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NSC에는 재무부 장관하고 에너지부 장관이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의 NSC에는 두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필요한데 우리가 국가안보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통일을 이루는 건데 통일부 장관이 들어가서 사실상 이인영 같은 경우는 주사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인 건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통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직접적인 군사작전은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가장 경험 많은 사람 합참의장을 내 군사참모 제갈량으로 삼습니다. 합참의장이 자문 참가하고 또 두 번째 내가 싸우려면 뭘로 싸웁니까? 뭘 알아야 싸우죠. 정보. 미국의 DNI 국가정보장이 거기에 들어와서 자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린 국정원장에 들어가는데 우리 국정원장은 이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법으로 보장된 거고 미국도 대통령령 비슷하게 늘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상설기구 비슷하게 했는데 그게 요즘 보게 되면은 뭐 국가안보보좌관 있죠. 그 친구 중심으로 쭉 가는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부보좌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가안보실장이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1차장, 2차장이 들어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들어온 건 좋은데 여기에 다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정보원장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봐줄 수 있는데 들어오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도 산업통상부 장관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어와요. 돈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왜냐하면 우리 전쟁 난다 그러면 돈을 풀어갖고 물자를 사들여야 되거든요. 또 하나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 나게 되면은 여기서 법으로 탁 통제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미국의 NSC에는 비상임위원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뭔가 하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내무부 장관, 지금 안전행정부 장관입니다. 경찰 등 그거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비상임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예 안 들어갑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큰 위기가 온다면 식량 문제, 이번에 이라크도 식량 문제 애먹는데 농림축산부 장관이 사실 이게 뭐예요? 식량 담당이잖아요. 나는 그 식량부로 바꿔서 그 장관이 들어오는 게 낫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물자들을 보급해 주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물류 담당하는 장관이 들어와 있어야죠. 우리 미국하고 좀 달라야 되니까. 또 작은 나라니까.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법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게 큰 문제라고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통수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 문제점 우리 김병관 장군님이 계시지만 감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번에 왜 실패를 하고 있느냐. 걔네들이 군사개혁을 해서 군사령부가 있고 육군에 군단이 있고 사단이 있고 여단, 대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사단이나 군단 작전을 안 하겠다고 하고 대대 위주 작전을 하겠다 그래서 대대 한 30개 모아놓으면 그 사단이 되나? 한 100개의 대대를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군단 없이. 그러니까 군사령부가 100개를 놓고 동시에 뜨는 겁니다. 꼬이는 거죠. 이게 빠르게, 전쟁이라고 하는 건 불이 난 것 같아서 빨리 가서 물 끼얹으면 이기잖아요. 근데 이게 안 꺼지면 너무 빨리는 같지만 부대가 적으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군대 가보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거는 급하게 가서 자기들이 불을 못 꺼요. 붙잡고 있는 사람은 확대 안 되고 있는 동안에 본대가 와서 끄는 건데 얘네들은 5분 대기조만 쉽게 말하면 100여 개를 준비했다가 집어넣어서 이길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를 얕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못 막으니까 지금 막 집어넣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자리코반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게 됐죠. 이제 심리적으로 핵전쟁하는 기분을 주는데 그게 실패입니다. 이게 속전속결을 해서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이 한반도의 3배가 넘습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적지만. 거기서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어떤 뭘 한다고 했을 때 속전속결로 우리가 싹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보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공군기들이 떠서 완전히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라크 전쟁 때는 미군이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처음 미사일 때리고 완전히 지배했는데 우리 공군의 작전사령부 예하에 2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사령부. 하나는 전투사령부가 있고 기동정찰사령부가 있습니다. 우리 전투사령부 밑에 있는 게 F-35A,
F-15K, KF-16 등등이 있는데 그 전투력은 괜찮아요. 그럼 뭐가 또 필요하느냐? 이 주먹질만 하면 뭐예요? 우리가 때리러 가게 되면 쟤네들이 미사일을 쏘니까 미사일을 잡는 비행기들이 필요한데 그거 하려면 그라울러, 프라울러라고 하는 특수 비행기가 필요한데 요 전력은 부족합니다. 그건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싸우러 가게 되면은 얘네들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급유기가 가서 기름을 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급유기가 4대가 있는데 KC-330이라고 조금 더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공군을 해서 완전히 적을 짓누르고 난다면은 우리 육군에 이신속 사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는데 아직 미군의 스타일은 아닌데 이 부대를 싣고 가서 사단 자체를 투하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수송기가 좀 많이 필요한데 수송기 그 다음에 적군들이 적기가 떠오르면 그걸 쫙 보는 조기 경보기가 4대 있는데 플러스 4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이제 비행기가 떠서 쭉 가다 보면 적군이 이동하는 건 땅에. 자,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하얀 하늘에서 비행기 날아가는 건 잘 보이죠. 땅에 있는 거는 여기 복잡하니까 가까이 가야만 벌레 지나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을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정찰기가 필요한데 그게 J-스타스라고 하는 E-8이라고 하는 비행기인데 우리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육군에 육군 미사일 사령부라고 현무 1는 없겠죠. 2, 3, 4가 있는 부대가 있어요. 현무4는 굉장히 큰 미사일입니다. 저는 이 육군 미사일 부대를 공군의 방공 유도타제, 이건 뭔가 하면 패트리어트나 사드를 운영하는 부대로 보죠. 우리는 이제 천궁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 쟤네들이 쏘는 걸 막고 같이 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육군하고 공군이 나눠져 있으면은 비행기도 띄워야 돼, 미사일도 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맞출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난 그래서 공군 전체에서 통일을 하는 거야. 참고로 미국의 ICBM 부대들은 전부 다 공군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거리 미사일만 육군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무 미사일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 미사일이니까 육군 부대를 공군으로 옮겨서 공군 유도탄 사령부랑 같이 해서 북한이 미사일 쏘면 우리 천궁으로 맞고 조져라. 그래서 그렇게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공군 전투사령부하고 기동사령부하고 유도탄 사령부가 핵심인데 이거를 좀 개편을 해놓고 때를 기다리자. 자, 두 번째 육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육군에서 가장 공격 부대는 제7기동군단입니다. 7기동군단은 보통 군단은 3개의 사단인데 여기엔 4개가 있습니다. 이신속 사단, 수도 맹호부대, 2사단은 옛날 노도부대 다녀오신 분 계시겠죠. 맹호부대, 11사단, 화랑부대, 젓가락부대, 그 다음에 8사단, 오뚜기 부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신속 사단은 보병부대인데 얘네는 원래 우리 대구에 있는 이 작사 예하에 201, 203 특공여단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특전사급 부대인데 이게 군사령부 예하에 있는 부대죠. 이런 부대인데 지금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뭐 때문에 애를 먹는가 하면 싸우러 갈 놈들은 갔어요. 자기 배낭에 못 싣고 갔어요. 차에 싣고 갔어요. 보통 한 3일 식량 싣고 가겠지. 그거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슈퍼마켓 털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면 보급이 바로 와줘야만 더 들어가는데 식량도. 그럼 우리 군에서 최대의 약점이 뭐냐? 우리 부대들도 세긴 센데 이 보급부대가 약합니다. 그럼 7기동군단 정도의 대규모 부대가 들어간다면 미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미 2사단이 있고 그 위에 8군이 있는데 그 2사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은 투스타급으로 19 군수지원사령부라고 있어요. 무지무지한 큰 부대가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수도 기기화 부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3개 여단이 있는데 여단에 1개의 군수지원대대가 있어요. 나는 이거 가지고는 이북 들어갔을 때 작전에 제한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아예 그 수기사에 군수지원 여단급 부대가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8사단 마찬가지. 근데 신속기동 부대는 아예 그 부대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미리 준비해 놓자 이거죠. 그 때를 기다려보자 이거죠. 육군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해군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7기동군단이 빵 치고 들어가면 휴전선 드롭하고 가겠죠. 그럼 인민군도 죽어라고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해병대가 어디 동쪽 서쪽 들어가서 상륙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해병대도 강력한 기동부대가 돼야 되는데 해병대 여단에는 또 군수지원 대대도 없어요. 이걸 준비하고 얘네들이 내리면은 전차 대대 하나 앞세워서 장갑차 대대하고 들어가는데 난 더 약하다. 더 키우라는 얘기고 거기 항공부대도 군수지원대도 붙이라는 얘기고. 자, 이 해병대가 상륙하려면은 해군이 갖다 대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해군에서 해병대 싣고 가는 부대는 어디냐? 53 수송전대입니다.
거기에 독도함도 있고 고준복급 LST 여러분 아시죠? 그런 부대들이 있는데 조금 배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 배들이 가면 인민군이 가만히 있어요? 그걸 밑에서 잠수 함대가 붙어서 지켜줘야 되고 우리의 제7 기동전단에 가서 막아줘야 돼요. 배.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게 최근 얘기 나온 심재도 계시지만 항공모함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이 하늘에서 씌워줘야만 상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해병대 해군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특수작전 부대를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러시아군이 24일 날부터 침략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걔네 특수작전 부대들은 우리 특전사 같은 애들 이미 들어와서 작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했는데 이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은 맨날 부대가 막 들어오다가 지도 보고 언제 찾아요. 길에 이렇게 표시된 데가 여기로 가라는 표시라는 걸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막 지우고 있습니다. 못 지우면 흙으로 덮고 있어요. 그런 작전들을 하는 부대가 우리 특전사하고 해군의 UDT하고 공군의 뭐 CCT 같은 부대가 있는데 얘네들이 먼저 들어가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김정은의 목을 따야 돼요. 이게 참수작전 부대인데 이 부대 훈련은 우리가 안 하고 미군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을 살리면서 이 부대하고 우리 국군의 화생방 방어사령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대 같이 연합으로 들어가서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 있는 원자력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핵시설을 제거해버려요. 그 정도로 준비를 해놓고 때를 기다리면 저는 한번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실패를 무릅쓰고 극복해서 한순간에 북한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우리 국가정보원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내 정보를 못하게 하는데 전 좋아요. 대신에 나는 국가정보원을 기본 임무를 북한 공작을 해서 북한에서 촛불 시위가 나와서 김일성대 애들하고 김책공대 애들이 스크럼 짜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이거야. 산자에 따라. 내가 계속 주문한 게 그다음에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복판 광야에서 안치환이가 이번에 건이 누구 닮았어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고 나오게 하라 이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공작을 누가 하느냐. 이걸 국정원이 해줘야 돼. 서독이 통일한 거는 서독의 BND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계속 그거 했기 때문에 호네커 정권이 붕괴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우리 국군의 정보사라고 있는데 요즘 광철 부대에 보면 HID라고 나옵니다. 그거 말고 해상으로 들어간 UDU 부대들이 있는데 사실 침투를 많이 안 했는데 이 기능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특수작전 부대와 더불어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37 부대라고 있는데 북한이 어떤 통신을 하는지 완전히 보고 있으면 내가 알고 나서 이길 수 있죠. 그런 준비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가 시스템에 하는 문제가 저는 우리 경찰하고 소방이 두 개의 청이 안전행정부 소속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 해경이 빠져 있어요. 해경은 바다라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에 넣어놨는데 해양수산부에 넣으니까 해경이 국가안보 예를 들어 북한 배가 지나갈 때 이번에 프랑스가 러시아라고 하는 배를 딱 잡고 검색해버렸어요. 그거 하는 게 바로 해경이 해야 하는데 해경은 해경의 상급 부서인 해양수산부 장관은 NSC에 아예 못 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해양 코스트가드가 국토안보부 소속이에요. 이거 조직 개편해야 됩니다. 이전 새로 정권 들어서게 되면. 그래서 PSI에 참여를 준비를 해놓고 안전행정부를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또 하나 뭐 이왕 국가 시스템 얘기한 김에 통합방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법의 가장 큰 맹점은 뭔가 하면 적의 도발이나 침투가 있을 때 이 법을 가동해서 총리 중심으로 이 뭐 통합방위 체제를 한다는데 사실은 이게 요거를 코로나가 유행할 때 만든 지금 방역대책본부 중대본하고 비슷합니다.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때도 무슨 총리 중심으로 세월호 무슨 본부 만들어졌는데 엉망진창인 건 아시죠? 통합방위법을 보게 되면 우리 시스템이 엉망진창입니다. 이걸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지 국방부가 하는지 애매하게 돼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국방부가 주도하고 행정안전부가 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으로만 한정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들어오면은 중국이 우리 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교 맺었어요. 국교 맺으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북한하고 수교했어요 안 했어요? 적입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수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적이지. 근데 미국하고 북한 수교하라고 자꾸 권한 게 누구예요? DJ죠. DJ부터 시작되는 거지. DJ가 자꾸 북한을 외교하면 민주화된다고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적의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적의 공격이 있을 때만 통합방위법을 했는데 이걸 나는 주변의 위협이 있을 때라고 바꿔야만 그리고 북한 붕괴 시에 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북한이 뭔가 이상한 짓을 보이면은
선제 타격이 맞아요. 프리엠프트 스트라이크가 맞습니다. 그게 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맞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쏠주점 돌리면 때리고 그리고 올라오는 게 있으면 우리 MD로 맞고 그다음에 이제 현무로 때리고 하는 KMPR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분명히 국정원이 제대로 공작해주면 북한에서 민주화 시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우리가 응 할 때 걔네들이 위험한 짓 한번 하고 나서 다음에 그때 우리 군부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러시아군처럼 버벅거리지 말고 순식간에 3일 내에 북한은 크지 않으니까 공중으로 받아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북한 민주화 정부를 세워주고 그 정부가 국민 투표를 하던 크리미아 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된 것처럼 아니면 국회의 결의를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가겠다. 이게 서독식 통일이거든요. 이 준비를 딱 해놓은 거 있으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거 하지도 않고 붕괴된 거는 독일 통일 케이스입니다. 이 주문을 저는 차기 정부한테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